오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못하냐고. 근데 남편이 자기 회사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순서대로 임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본인은 아기 낳기 직전까지 병동에서 일하다가 아이 낳으러 갔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지금 11살 남자아이를 키우고 있고 하는 일은 요양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어요. 저는 2010년에 간호사 면허를 따서 아이를 키우면서 그동안 중간중간에 일을 하면서 또 좀 쉬었다가 하면서 아이를 키워가지고 전체 근무한 경력이 총 5년 정도 있어요. 중간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경력을 쭉 유지하기는 어려웠고, 그래서 연차에 비해 경력은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첫 번째 직장은 부기진통 때문에 금방 그만뒀고, 두 번째 직장은 어린이집에 사정이 생겨서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두게 됐고 갑자기. 그 다음 직장들은 3교대 하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그만뒀던 적도 있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자는 아이 머리맡에 발기질을 좀 하셔가지고 고소가 진행되고 조금 아이가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설에 입소시킬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이가 조금 치료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1년 좀 넘게 집에서 아이를 케어했었어요. 그러느라고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없었죠. 엄청 심하죠. 지금까지도 진짜 트라우마예요, 그거는. 아이를 내가 보내지 않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일이니까 내가 아이를 보내서 아이에게 정말 좀 상처를 주고, 기억은 이제 못하지만 무의식 속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힘든 것들이. 아무래도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죠. 아이는 기억을 못하지만 저는 잊어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트킵으로 일하고 있어서 밤에 9시에 출근해서 아침에 7시 반에 퇴근하거든요. 그러면 퇴근해서 아이 밥 먹이고 집안일 좀 하고 낮에 조금 자다가 일어나서 또 아이 점심 먹이고 또 자다가 일어나서 아이 저녁 먹이고, 그렇게 해서 출근을 하고 남편이 퇴근하니까 저녁에는 남편이 아이를 돌보고, 아이 자는 동안은 저는 일을 하고 또 낮에 와서 수면이랑 집안일이랑 아이 육아랑 돌아가면서 낮 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3교대 근무를 하니까 이제 오전 출근을 할 때는 제가 아이를 하교시킬 수 있지만 이브닝 출근할 때는 제가 늦게 퇴근하니까 아빠가 아이를 케어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아이가 학교를 못 가는 날이 많아지니까 그런 패턴으로 아이를 키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일을 쉬던가 아니면 야간에 근무하는 형태로 일을 해서 아침에도 제가 아이를 케어할 수 있고 오후에는 아빠가 퇴근해서 아이를 케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형태가 나이트킵이더라고요. 제가 조금만 무리를 하면 아이를 키울 수 있으니까 제가 조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죠. 아이는 집에서 혼자 책 보거나 게임하거나 TV 보거나 이제 저 자는 동안 그렇게 혼자 시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짠하죠. 제가 아이랑 놀아줄 시간도 사실 없고 낮에 같이 있어도 이제 아이에게 그만큼 신경을 못 쓰는 부분이 생기는 거니까 차선의 선택인 거죠. 어쨌든 보호자가 한 명은 집에 같이 있어줘야 되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제가 나이트킵을 하는 거거든요. 건강검진센터가 긴축하느라고 인테리어 공사가 막바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정리정돈하는 거를 돕고 하느라고 퇴근을 못하고 있었는데 집에서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네,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전에 들어보지 못한 울음소리더라고요. 너무 아팠는지. 그래서 병원에 말씀을 드리고 다른 직원분들은 남아 계시지만 저만 일찍 먼저 나와서 집으로 막 뛰어갔어요. 아이가 열이 40도가 넘게 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죠. 왜냐면 아빠가 아이 옆에 있어주기는 했었지만 이렇게 열나서 아파서 이제 그때는 엄마를 찾는 아이가 이제 제가 일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런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회사에서
가끔 아이 열 나거나 하면 얘기 드리면 일찍 조퇴는 시켜주시고 하긴 했었는데 그렇다고 매번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아이가 입원했을 때도 딱히 제가 휴가를 먼저 신청하지도 못하긴 했었지만 근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는 그냥 제 개인 연차 사용하는 게 거의 다더라고요. 육아휴직이 있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경력 1년 이상 재직한 사람만 쓸 수 있었나? 뭐 그런 규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해당 사항이 없어가지고 사용을 못했었어요. 제가 원래 아이 3돌까지는 제가 직접 키우고 싶었거든요. 이제 어렸을 때가 아이한테 되게 중요한 시기니까.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되면서 아이가 돌 때부터 제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헷갈리고 엄마만 찾을 시기니까 그럴 때 아이를 두고 출근하는 게 좀 많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었어요. 왜냐면 새벽에 제가 출근하려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서도 아이가 이제 어떻게 알았는지 일어나서 나와서 바지 막 붙잡고 엄마 가지 말라고 울고 막 그러거든요. 그럴 때 진짜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턱끝까지 차오르죠. 돌 때부터 15개월 때까지 3개월은 엄마가 전적으로 케어를 해주셨었고 그 이후에는 제가 뭐 아이가 아프거나 뭐 어린이집이 방학이거나 뭐 이런 이유들로 해서 엄마한테 아이를 며칠씩이나 뭐 이렇게 잠깐씩 맡기고 아니면 시댁에 맡기고 이렇게 해서 키웠었어요. 엄마도 조금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손주를 봐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래도 맞벌이다 보니까 이제 남편도 출근을 하니까 남편 도움을 받는 게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도와주는 편인데 아이가 많이 어렸을 때는 남편이 외부 활동을 조금 많이 했었어서 집을 비우는 시간이 꽤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혼자 이제 육아를 담당해야 돼서 그런 부분이 조금 힘들었었어요. 제가 남편한테 몇 번 얘기했었거든요. 오빠 회사에서는 육아휴직 못하냐고. 근데 남편이 자기 회사에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이 낳던 날도 남편이 출근할 뻔 했었어요. 출근을 안 하긴 했는데 이제 그 정도로 조금 사내 분위기가 남편 육아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앞서가는 회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임신 순번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었거든요. 둘째, 셋째 임신하신 분들도 있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암묵적으로는 그런 게 있었겠죠? 순서대로 임신을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왜냐면 한꺼번에 여러 명이 임신을 하면 병동 운영이 안 되니까 나이트 할 사람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유산하고 나서 바로 출근하신 선생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로 임산부들이 조금 고충이 있었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들었던 말인데 이제 조기 진통 때문에 휴가를 더 받으려고 수선생님을 찾아갔었는데 이제 그때 수선생님이 너한테 더 줄 수 있는 휴가가 없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아기 낳기 직전까지 병동에서 일하다가 아이 낳으러 갔는데 너는 왜 그러냐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지금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병원 재량으로 진단서를 더 연장해서 받으면 병가를 더 쓸 수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아이를 지키려면 사직해야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사직서를 그 자리에서 바로 쓰고 나왔었거든요. 커리어에 대해서는 항상 아쉬움이 많이 남죠. 항상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워킹맘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제가 일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계속 일을 하면서도 지금은 아이가 많이 커서 그런 마음이 조금 덜하기는 한데 아이 어렸을 때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많이 힘든 시기를 보냈어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내가 아이를 두고 일을 하는 게 정말 맞는 건지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제가 일을 안 하고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데 전담했었던 시기도 있었고 아이를 키우려고 자영업 했던 적도 있거든요. 이제 어느 기관에 맡기지 않고 제가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자영업을 선택했던 적도 있었는데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많이 고충이 따라오긴 하더라고요. 두세는 질문이긴 하지만 어떤 자영업을 혹시 하셨었어요? 저 키즈 카페 했었어요. 다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랑도 조금 공유도 하고 키즈 카페를 하다 보면 아이를 데리고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선택을 했었는데 잘 안 돼서 접었죠. 저는 사실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업적으로 만족도가 꽤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일을 해온 건데 아무래도 아쉬움이 많죠. 나도 첫 번째 직장에서 그만두지 않고 계속 일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때 그런 일이 없어서 일을 계속 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가 걸림돌이라는 생각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거는 어쨌든 저의 사정이었던 거고 여러 가지 마음이 복잡한 건 사실이에요. 일은 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한 사람의 몫을 한다는 그런 의미가 큰 것 같아요. 물론 꼭 직장 생활을 해야만 사회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제가 한 사람으로서 경제력을 가지고 하나의 어떤 사회에서 역할을 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공부하기도 했고 저의 시간이나 어떤 투자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거를 계속 영위하는 게 저한테는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고 또 경제활동을 해서 가족들에게 보다 조금 보탬이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이제 자녀에게 더 해줄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아이를 키우면서 일하는 게 어쩌면 당연한 세상이 됐잖아요. 근데 사회 제도가 아직 다 못 따라오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조금 더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보육시설도 지금 많이 늘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사회 제도가 많이 마련되어서 예전보다 나아지긴 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제도를 활용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조금 더 그런 활용 범위가 넓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근무 형태도 조금 더 유연했으면 좋겠고 저희가 둘째가 안 생겨서 못 낳기도 했지만 남편도 둘째를 크게 원하지는 않는데 둘째까지 양육할 자신이 없는 거죠. 부담이 되니까 아무래도 그런 이유가 있는데 저희는 둘째인데도 그런데 첫째도 부담스러워서 못 가지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조금 많이 안타깝죠. 아무래도 부모가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 되게 크고 정말 큰 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자녀를 원하지만 계획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무래도 출산 육아 제도가 조금 더 나아져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도 부양 대책이나 이런 게 좀 해결이 돼야 자녀를 계획할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로 사회적으로도 더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